오늘 강의 정말 기대하고 왔거든요. 네, 오늘 기대하세요. 강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팀의 이지수 사원이고요. 오늘은 제가 주식 투자를 고민하시는 하영 씨를 위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펀드를 매수해가지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적금을 지금까지 꾸준히 했으나 뭔가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 같아서 적금에 들어있는 돈이 좀 손해보는 기분인 것 같으신 분,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를 생각을 있으나 약간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고요. 다음과 같이 좀 약간 빠르게 수익을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겐 비추천합니다. 이건 좀 이제 천천히 적립식 투자로 한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을 얻고 싶으신 분은 이제 급등주나 코인 이런 것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여기 옆에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펀드 옮겨 다니시지 말고 이거 산 다음에 그냥 꾸준히 묵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순서는요. 네, 들어가기 앞서서 모든 투자는 본인 책임이고요. 그리고 전세금, 등록금, 병원비, 결혼자금 등 특정한 시기에 필요한 돈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식시장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 개잡주. 살면서 처음 들어본 거. 갑자기 막 30%씩 올라가는 거. 신규 상장 주식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이런 거는 변동성이 커가지고 하루에 50%씩 올랐다. 근데 그만큼 오른 만큼 또 다음날 되면 50%씩 떨어지고 그래요. 혹시 이런 걸로 이득 좀 보더라도 내가 그때 전세금 뺏어 넣었으면, 등록금 뺏어 넣었으면, 대출 받아서 넣었으면 이거 몇 억인데 이렇게 하다가 다음에 한 번만 삐끗하면 그대로 나락갑니다. 그리고 또 인버스 펀드라고 해서 주식이 떨어지면 이득을 보는 펀드가 있어요. 이런 것도 웬만하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버스에서 잘 됐다는 사람 본 적이 있긴 있죠. 근데 그런 거 따라하는 사람들 중에 잘 안 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하영 씨 혹시 주식 지수에 대해서 아세요? 아니요, 모릅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주식시장 전체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가 변동을 종합해서 작성한 건데 전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중치를 매겨가지고 주식시장에 풀려있는 자금을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미국 주식이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S&P 500하고 나스닥에 대해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P 500은 신용평가사 스탠다드 푸어스에서 발표하는 지수인데 미국 대기업 500개 기업의 주가를 시가총액 방식으로 산출한 수치고요. 나스닥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변동성이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수익은 한 연간 14%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나스닥인데요.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시가총액을 산출한 수치인데 종합 수치와 나스닥 100이 있는데 저는 나스닥 100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스닥 100은 나스닥 상위 기업들 중에서 금융주, 은행주 이런 거 빼버리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술주 위주로 100개 기업을 추린 수치고요. 최근 한 10년 동안 연간 수익률이 한 20% 정도 기대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수익률도 높지만 금리가 올라가거나 하는 그런 악재가 겹칠 경우 좀 크게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희씨, 그러면은 왜 미국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한국 증시가 전 세계 비중에서 한 2%밖에 차지를 안 해요. 미국 주식은 지금 한 거의 50-60%? 일단 시장 자체가 미국이 훨씬 크고 또 한국 세력이 좁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도 심하고 꾸준히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약간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꾸준히 상승하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장지수 펀드 ETF가 뭐냐? 거래소에 상장을 해가지고 그냥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고요. 그리고 일반 펀드에 비해서 수수료가 한 0.03%에서 0.2% 정도? 되게 굉장히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참고로 일반 펀드는 한 1.5% 정도 됩니다.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세금이 붙어요. 양도세가.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개별주로 마찬가지고 수익 금액에 대해서 250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주고 그 수익을 초과하는 부분, 예를 들면 1,000만 원에 제가 주식을 매입을 했어요. 미국 주식을. 이걸 2,000만 원이 돼가지고 매도를 했어요. 그럼 1,000만 원 수익을 보잖아요. 그럼 여기서 250만 원을 제외하고 수익 금액 750만 원 중 22%, 165만 원을 내년 5월에 종합소득 과세 기간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세금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도 미국 주식이 이득이다라는 그 분석이 많아서 저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ETF라는 걸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ETF로 인덱스 펀드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액티브 펀드라든지 뭐 반도체만 모아놓은 펀드라든지 부동산만 모아놓은 펀드라든지 되게 그렇게 많아요. 그 중에서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S&P나 나스닥을 추종하는 지수 추종 ETF를 사시면 되고, 고점 여부, 가격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지나면 싸지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매월 일정한 날에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그래프하고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41년 동안 매달 $200씩 그 투자를 했을 때를 가정해서 41년 후에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예상 수익인데요. 이 세 가지 분류로 구분했어요. 먼저 티파니 씨, 브리타니 씨, 사라 씨라고 이렇게 세 명이 있고, 티파니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5년 정도 이제 은행에 $200씩 모으다가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최고점에서만. 그리고 바로 이제 주식이 폭락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을 팔지만 않고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면 41년 후에는 투자 원금 한 $99,000, 그냥 간단하게 1억 정도가 7억 7천만 원으로 7배 정도 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브리타니 씨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도 항상 저점에서만 매수를 했어요. 돈을 모았다가 저점에서 팍 하면 수익이 팍팍 뛰잖아요. 그리고 41년 후에 11억 정도, 11배 정도 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매월 적립식 매수를 한 경우, 그리고 고점이든 저점이든 상관없이 매수를 하게 되면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평균치에 맞춰지게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한 16억 원으로 가장 큰 수익률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테스트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저점에서 매수했을 때가 가장 수익이 높은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 비교해보면 투자 기간이 길어지고 팔지만 않는다면은 거의 뭐 끝에 가서는 뭐 한 3%, 4%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적립식으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가격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지성으로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S&P 500 ETF 기준으로 보유기간별 수익 확률인데요. 보통 한 16년 정도 보유를 하고 있으면 거의 손해볼 확률이 0%에 수렴한다고 합니다. 오래오래 보유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정리를 하면은 가격 하락 기다리지 말고 그냥 매월 일정한 시기, 주로 월급날에 그냥 매수하시고, 제작주, 아까도 말했다시피 단타 하지 마시고, 많이 사고 팔면 사고 팔수록 수수 때문에 손해가 많아지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측 하단에 보시다시피 주가라는 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와리가리 하면서 올라가니까 그냥 가격에 상관없이 꾸준히 매집하시면 되고, 오히려 떨어지면 더 좋아요. 특히 주식을 시작하고 나서 떨어진다. 그러면 돈 다 모아서 그냥 다 끌어서 매수하시면 돼요. 왜냐, 떨어지면 어차피 나중에 더 크게 오르거든요. 지금 많이 사는 건 나중에 훨씬 이득을 봅니다. 대공황에 오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돈을 더 모아서 허리띠 쫄라매서 바로 그냥 풀매수 하시면 됩니다. 지우씨, 그래서 뭘 사야 되죠? 이제부터 추천 펀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